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어제보다 좀 더 불안한 모습으로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의 CPI나 또 FOMC 같은 굵직한 매크로 이슈도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는 실적 발표부터 또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는 소화하는 과정에서 경계감이 물씬 느껴지는 외국인 수급 흐름이 포착됐는데요. 특히나 또 오후로 넘어오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은 더 거세졌고 삼성전자가 시가를 찍은 후에 3.5% 넘는 하락폭을 그리면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에서 반도체 대장주가 흔들렸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건 2차 전지 대장주격 종목들이 하단을 방어해줬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1% 조금 넘게 하락한 2,425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확실히 더 강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각계전투가 정말 극심한 모습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쪽이 좀 흘러내리는 모양새였다면 컨텐츠나 또 엔터 쪽을 향한 관심도는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관심이 또 상승 탄력으로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한 모습을 확인해 보면 매크로 측면부터 또 종목별 세부적인 고민들까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고민을 함께 나눠주실 수익응원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은 시장을 알기 위한 기술적 분석부터 또 탄력을 뽑아낼 수 있는 최상의 재료까지 아주 탄력적으로 정말 탁월하게 잡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딱 맞는 포트 전략 세워주실 거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기본 기술 모두 다 잡아가실 수 있는 든든한 실시간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소통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한 후에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 채널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죠. 이 모든 게 1월 한 달 동안 공략해 주신 종목들인데요. 진입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갤럭시와 모니터리 35% 넘게 가져갑니다. 로봇주도 놓칠 수 없죠. 트렌디한 종목들 모두 다 골라주시는 부분도 확인되는데 휴림 로봇 30% 넘게 담아냈고요. 게임주 조이시티도 13% 가까운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써니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주신 종목인데 벌써 이렇게 8% 넘는 최고 수익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도대체 어떤 타점에서 잡아주셨고 또 어떤 모멘텀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셨는지 잠시 후에 비법 전수도 확실하게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더 주목해 주셔야 되는 점도 이유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도 기본 기술 모두 다 잡아가실 수 있는 탄력적인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도 확인하시고 또 장중에 받아가실 수 있는 타점도 확실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이 노란톡방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오락관 일부 이 방송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메타버스 시장 요목조목 잡아보려고 합니다.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메타버스의 이 신성장 동력 기대감은 점점 더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투자 아이디어 잠시 후에 샅샅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챗 GTP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KT발 이슈, 어제는 음성, 그리고 오늘은 원격 의료 쪽까지도 AI가 확장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직도 이 AI 관련주 잡지 못하셨다면 이젠 정말 늦습니다. 자, 늦지 않게 2부에서 필살기 종목과 함께 접근 전략 포인트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리송한 분위기가 맴도는 시장에서도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전략 저희와 지금부터 세워보시죠. 주식 오락관 일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1월 마지막 시장 여러분과 어떻게 좀 매매는 잘 하셨는가요?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을 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지금 1월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2월 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또 2월 장이 시작되자마자 이벤트들이 좀 많죠. 그러한 시장들, 대응 방법, 그리고 앞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2월 달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재미있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종목,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리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많은 수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좋지는 않았죠.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2월 시장에 대해서도 살짝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마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시황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2월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보면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FOMC를 앞두고 굉장히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어요. 사실 FOMC라는 그 굵직한 이벤트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실적 이슈 그리고 FOMC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관망세가 나왔는데 그동안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FOMC에서 25pp에 대한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을 수가 있고 선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25pp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8월에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좀 줄 건데 과연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출 수 있는지 아니면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건지 조금은 완화적인 발언을 할 건지 이 부분을 두고 시장이 지금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고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사실 아직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물가는 유지가 되고 있고 물가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파월에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시장은 좀 파월 발언에 의해서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존재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시장은 파월의 발언의 해석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전히 다들 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좀 관망하는 그런 관망세가 좀 나왔던 시장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았던 거는 외인 매수세가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들어와 줬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외인의 매수세가 좀 나갔지만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 거기다가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면서 감산에 대한 의미 있는 부분들은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오늘 좀 많이 밀리기도 했고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도 좀 밀렸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사실 오늘 하루만 갖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완전히 움츠려들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는 멈추고 하락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분명히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바닥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조정 기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은 진입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살짝 쉬었다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점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은 주춤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FOMC를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FOMC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환율도 어느 정도 잡혔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매력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외인들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 유입이 되면서 시장도 바닥에서 우상향을 지속해준 것처럼 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나는 체크하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도 자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실적 발표 시즌에도 느끼셨겠지만 실적이 당장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추정치가 좋다거나 앞으로 업황을 좋게 봐서 의외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실적이 진짜 최악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또 추정치가 안 좋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특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의 발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거는 2월 달에 증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2월 달을 이제 맞이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이 시기 FOMC를 앞두고 여러 번의 시기를 지금 넘어왔잖아요. 여러 번의 시기를 넘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좀 지금 일단은 필요한 자세, 좀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고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월 달 분명히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분명히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2월에 무조건적으로 이게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은 분명히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다시 이제 또 꼬꾸라지고 말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약간 느긋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이 이 FOMC의 결과 파월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특히 좀 차분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2월 달 나쁘게만 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시장에는 아예 없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처럼 개별주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당장은 조금 더 추세적인 방향성이 완벽하게 잡히려고 한다면 이번에 FOMC뿐만 아니라 아니면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던 아니면 물가 지표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단계까지 내려오던 이러한 정말 어느 딱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우리는 좀 시장의 큰 그림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종목들은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마무리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이 정말 고비인 것 같습니다. 2,500의 목전을 두고 이번에도 또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또
방향이 완전 바뀌었다라거나 그리고 뭔가 방향성이 잡혔다. 이제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탈 거다라는 이런 확신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충분히 61선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거는 코스닥인 것 같아요. 그동안 코스피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좀 힘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FOMC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좀 우호적인 환경을 좀 가지게 된다면 아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좀 더 코스피보다는 안정적인 탄력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코스닥 종목 워낙 좋아하잖아요. 널뛰기 종목들도 많고 바로바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게 또 코스닥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이 키 맞추기 들어가고 좀 체질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저희와 함께 코스닥 종목들 매매할 거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또 2월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큰 이벤트로 시작되는 2월 시장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당장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잡아주셨고 1월 효과를 또 누릴 수 있게 해줬던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좀 물량이 나가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전략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유와 좀 차분함을 한 모금 들이키고서 전문가님이 또 시장 재료를 잘 잡는다면 충분한 수익도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님이 잡아주시는 시장 재료 놓치지 말고 꼭 잡고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소통 이어가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또 담아가실 수 있다. 또 매번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저 1월 한 달 동안 공략해 주신 종목들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35% 훨씬 넘는 수익 최고가 기준 잡아가고 있고요. 조이시티는 13% 가까운 수익 담아갑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도 오늘도 로봇주가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30% 훨씬 넘게 담아냈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꼼꼼하게 챙겨볼 종목이 하나 더 있죠. 뉴라는 명사를 달고 써니전자 오늘 이 종목 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인데 8% 넘는 최고 수익 담고 있습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일단 뭐 타점을 다르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담아가는 수익이 남다르게 또 확인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오늘도 어깨에 힘 가득 주고 또 리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자랑을 듬뿍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수익 리뷰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당일에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사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재료라는 부분, 시장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뉴스 저런 뉴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막 탄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어떠한 뉴스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곧 재료의 크기가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특별 방송으로 이제 7시에 방송을 하면서 그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료 굉장히 강하다. NFT 관련해서 재료가 한번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 분명히 내일 탄력이 나올 거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공략할 때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바로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18% 가까운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일단은 재료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다음 날 공략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도 이러한 구간, 이 어려운 구간 이런 데서 여러분들 날아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쉬어가는 구간에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이런 종목 매매하면 물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종목 속에서도 안전한 구간이 있고 그때 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저희는 깔끔하게 매도를 하고 나갑니다. 당일로 해서 최고점 매도 한 18% 가까운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재료가 시장에서 딱 노출이 됐을 때 이 종목이 강한 재료인지, 이 재료가 강한 재료인지 약한 재료인지 판별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약한 재료에 뛰어들면 다른 진짜 한 번 그냥 휩쓸고 가는 수급인데 혼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재료의 크기가 큰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또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제일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완벽한 매매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또 금요일 날에는 써니전자를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써니전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안철수 관련주인데 사실 정치 테마주는 너무나 이제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대선 때 잘 잡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력이 있긴 하지만 혼자서는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잘못 거꾸러지거나 내가 이제 찍었던 그 픽했던 인물이 만약에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을 하면 원치 않게 주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을 못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종목도 잘 골라야 되지만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안철수 관련해서 이때 당시에 김기현이라는 인물과 이제 양강 구도였는데 안철수가 살짝 밀리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딱 차트랑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뉴스들을 딱 분석을 했을 때 적어도 10% 가까운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겠다. 한 하루 이틀만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너무나 오차 범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정치 테마주도 저희가 가담을 할 수가 있었고 단기적으로 한 금요일날 매수해서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오늘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정치 테마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난 정치 테마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빠른 단타로서 수익을 좀 크게 굉장히 짜릿하게 내고 싶은데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매매 방법은 나랑 맞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랑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위험한 매매 막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매매들을 좀 구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이렇게 써니전자 이렇게 폭발적인 수익을 다 기록을 하셨고 오늘 방송 보고 또 고민하시고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그때 들어갈까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뭇하지 마시고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종목들의 크기와 재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와 재료를 봐서 최근에 트렌드 있고 이슈 있는 재료, 증권형 토큰 관련 갤럭시와 머니트리 잡았고요. 로봇 관련주 휴림 로봇 잡았고 한미글로벌 히림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서 잡았고요. 게임 파노 이슈 있을 때 잡고 CJ시푸드랑 이제 써니전자는 정치 테마로 해서 짧게 끊고 나왔고요. 한신기계, 캐리소프트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1월 달에도 공략을 했고 지금까지 지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혼자 매매하는 게 어렵고 타점 잡는 게 어렵고 빠르게 수익도 내고 싶고 안전하게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의 크기와 또 재료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또 남다르게 구사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잡아주신 게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STO라는 강력한 재료를 안고 소개해 주신 바로 다음 날에 또 10% 넘는 수익도 담아주신 점 확인이 됐고 정치 테마주로 잡아주셨던 써니전자까지 정말 확실한 매매 타점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빠른 수익 또 안전한 타점 받아가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시장 흐름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계실지 오늘장 이슈도 한번 또 세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또 설 지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네. 더 반가워요. 저도요. 정말이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슈는 또 어떤 이슈로 또 반갑게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셨을까요? 오늘도 또 삼성전자 관련된 또? 이슈를 준비를 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만한 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AI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좋아하실 거고 관심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삼성전자가 이제 인텔리텍 헬스랑 AI 기술 그리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제 융합을 해서 원격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들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 시장에서 좀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다가 복지부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와 삼성전자 약간 양쪽의 재료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당연히 삼성전자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세게 또 탄력이 나온 것도 있긴 있겠지만 AI 지금 시장의 정말 최대 관심사는 AI라는 글씨가 붙기만 해도 탄력이 좀 세게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이쪽 관련돼서 종목들을 너무 많이 소개를 시켜드려서 히든 이제 필살기 섹터로 안 하고 여기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시장 관련 섹터로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저희 노란 톡방에서 매매하는 종목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 타이밍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굉장히 또 빠르게 갔던 종목들 많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라이프 시멘틱스가 오늘 굉장히 센 탄력이 나와줬고 지금 유비케어는 그동안 며칠 동안 4일 동안 좀 가파르게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인성정보라든지 그 이외에 후발주들이 좀 몇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AI라는 그 부분, 삼성전자라는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도 좀 괜찮게 들어왔고 여러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이런 종목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중에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AI 관련된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 매매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슈가 또 있었죠. 이거 말고 이슈 있었는데 바로 오늘 또 설명을 드릴까요? 두 번째 이슈도 네. 한번 볼까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다물 멀티미디어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족보행 전문 업체인데 이 회사가 다물 멀티미디어의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지분의 한 30% 정도 가깝게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는 건데 물론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3자 배정 유증 참여 소식만큼 세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지금 살짝 조정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이슈가 딱 나오면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로봇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로봇주들이 약간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정이 과연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를 염두를 하고 있었는데 딱 이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탄력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로보스타라는 이제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보스타라는 종목의 단기 과열도 해제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SBB테크, 로보스타, 로보티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았고 제가 차트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사실 약간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지난주 방송에 제가 로봇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로봇주들은 옥석 가리기도 있고 아마 좀 순환매가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는 또 치고 올라가서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있고 또 덜 오른 로봇 관련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AI와 좀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공략을 할 예정이고 이미 생활 속에서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로봇 쪽은 다양하게 엮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넓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의 힘만 봐도 세기만 봐도
당분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 나온 동안에 다른 종목이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종목들도 조정이 나와도 다시 한번 탄력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노란 톡방에서 앞으로 같이 매매 많이 할 거니까요. 노란 톡방에 많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또 AI라는 재료를 안고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 움직였던 점 또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잡아주셨고 두 번째는 로봇 테마가 움직인 이슈였는데 특히나 오늘 이 둘의 이슈는 연동이 되면서 계속해서 꼭 체크를 해야 할 두 가지 이슈 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기회로 잡아갈 수 있는 재료들 또 모멘텀들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AI 또 로봇 관련해서 전략, 포트 전략 꼭 세세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슈까지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더 강력한 재료를 어떤 섹터를 또 준비해 오셨을지 이제는 또 필살기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아까 또 이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 AI, 로봇 이런 거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필살기로 안 가져왔다 네. 말씀해 주셔서 그럼 오늘 필살기 섹터 도대체 뭘지 궁금합니다.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개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기 섹터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사실 AI 로봇이 아니라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갑작스럽게 주목이 세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미리 좀 공부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종목들이 살짝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중에 로봇이나 AI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는 공략할 시기가 왔고요. 우리가 찐 수익을 낼 수 있고 바닥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메타버스 관련주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러한 종목들 준비를 했습니다. CES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로봇 굉장히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화기 초입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잘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그럼 주목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2027년까지 연간 무려 47.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초고속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을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받았던 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장기 비대면이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외롭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가상 공간이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생각했을 때 가상 공간이라는 게 과연 좀 진짜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가상 공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MZ 세대들이 세상을 좀 사로잡는 시대를 우리가 MZ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MZ 세대가 이 가상 공간 관련해서 지금 메타버스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10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이제 좀 다르잖아요. 저희랑 좀 다른데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다르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메타버스 공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용, 친구들과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을 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리 미래라고 하더라도 미리 반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통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스며든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산업 훈련에서 XR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의료 부분에서도 사용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터에서도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통해서 한동안은 출근을 하지 않고 한 기업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공장에 나가서 일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서 공장에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관리도 하고 감찰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상세계에서 대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했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산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G의 기술 발전이 됐을 경우 그리고 앞으로 5G의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도 시장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은 좀 우리 실생활에 더욱더 깊게 침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는 게 빠른데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확장성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스며든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과 아랍 쪽에서도 지식 재산 분야 심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있었고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종목들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고 뭐 블록체인, NFT 관련해서 종목들도 시장에서 탄력을 가져간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중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직 그렇게 센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관련해서 또 이 부분도 지속 부각이 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얘기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주목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의 좀 움직임을 보면 사실 로봇도 그렇고 내노라는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하고 눈여겨보고 그쪽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남미 메타버스 프로젝트 투자에 굉장히 속도를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남미 법인 쪽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CES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우리 이번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과 먹거리로 우리는 메타버스와 로봇을 꼽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메타버스 쪽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재료를 엮여서 시장에서 노출이 될지 모른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에서 K-팝 팬 플랫폼 유니버스 출시 그리고 CJ ENM과 콘텐츠 사업에 대한 협력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메타버스와 K-팝이 만났을 때 이 K-팝의 팬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상 공간을 마련해서 소통을 하고 서로 이제 NFT까지 엮여가지고 이런 물건들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NC소프트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그리고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해서 만든 생태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그러한 공간도 가지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 유니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가상세계고 실제로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재료로 시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이런 공격적인 활동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에서도 지금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소개를 했는데 이 위버스가 굉장히 우리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위버스를 잘 모르시고 사용도 안 하시겠지만 이 진짜 해외 팬들에게는 이 위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안에서의 또 모멘텀과 수익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돼서 메타버스 국내외 기업들의 동향들도 좀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야별 메타버스 미래 전망을 제가 왜 정리를 해놨냐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먼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교육, 일상, 제조업 쪽에서도 지금 메타버스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일단은 몰입감이 굉장히 이렇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XR 기반을 해서 전문 영역 분야에서 이제는 전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XR 공간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엔터랑 방송이랑 여행 이쪽이 굉장히 저는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바타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또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과 데이터가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 메타 공간에서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고 협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영상, 음원, 디지털 상품.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NFT를 얘기를 했어요. 아까부터. NFT랑 결합을 해서 희소 가치를 인정을 받다 보면은 디지털 소유권이 증명이 되고 이게 곧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 오는데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금액 단위나 이런 거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횟수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점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섹터가 시장에서 AI와 그리고 로봇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 그 가치로만 봐도 신성장 동력에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필살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조만간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공개할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필살기는 테마로 메타버스 잡아주셨습니다. 남들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할 때가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장이 로봇과 또 인공지능에만 좀 격하게 반응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점 포인트로 살려주셨고요. 이 안에 또 메타버스가 로봇과 AI라는 재료도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꼭 시세가 살아있는 테마다라는 점도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이 또 곧 공개를 해주겠다라고 또 종목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선별적인 종목별 대응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대표 관련주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알체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체라는 원래 메타버스 관련주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AI랑 좀 엮이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탄력이 나와줬는데 일단 기반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저는 눈여겨보고 있고 이 종목을 필두로 해서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된 재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줄줄이 또 소세지처럼 달고 갈 거고 이 종목도 눌리면 좀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니까 혹시 같이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같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브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함께 AI를 동시에 품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이러한 종목들 원래는 메타버스로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돼서 뉴스가 나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도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이 종목도 한번 눌리면 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니뮤직도 이번에 또 음원 관련해서 AI랑 또 엮였어요. 메타버스, AI, NFT 굉장히 미래 산업 기반을 앞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종목 조금 매력적이고 단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은 종목인데 필살기는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좀 관련주로 좀 넣어놨습니다.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시고요. C랩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탄력이 나와준 종목인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해서 그리고 지금 AI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고점 부근이지만 매매하기에 매력적인 부분들은 좀 있어요. 한 이 정도 눌리면 다시 한번 2차 탄력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종목들, 지금 메타버스, AI 관련돼서 엮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종목들은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같이 함께 매매할 예정이고요.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좀 메타버스 관련된 정말 진짜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진짜 필살기 종목 주목해 주시고요. 앵커님 한번 더 뵙고 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강력한 종목으로 필살기 종목 준비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표 관련주로도 장중에 시그널이 포착되면 역시나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 종목들도 노려보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노란톡 검색,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이 막강한 필살기 종목 두 가지 다 전부 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까 그 종목들 대비해서 좀 안전합니다. 아까 그러한 종목들은 탄력은 세지만 지금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혹시 따라잡기 매매를 하실까 봐 제가 일단은 이렇게 안전한 그래도 구간을 좀 제시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 사업력도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은 OLED 폴더블 그리고 마이크로 LED 등을 제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얘네가 국내외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마이크로 이제 LED예요. 이 마이크로 LED는 기술을 이 회사가 굉장히 좀 특출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곡면 진공에 대한 합척 기술을 세계 최초로 또 이 회사가 개발을 했고요. 이 기술이 지금 VR, AR 굉장히 삼성전자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VR, AR 쪽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술력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앞전에 보여드렸던 종목은 장중에 노란 톡방에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은 방송에서 지금 이제 와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리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따라잡기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동안 시세를 좀 줬어요. 이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기간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있는 탄력이 나와주면서 그 이후에는 지금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이때 나왔던 거래량과 이때 나왔던 탄력이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술력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필살기 원 종목 여러분들 꼭 노란 톡방에서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궁무진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팬덤에 대한 부분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무조건 이 종목이다 했는데 탄력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력,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까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니버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니버스 사업의 IP 계약권 일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인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팬적인 부분들, 이 팬 플랫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안드로이드 시장 진출이 지금 가시권으로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 올해잖아요. 올해 지금 초반인 이 초입 부분에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저희와 함께 지금 매력적인 이 가격대에 잡으셔서 수익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두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따라잡기 매매가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정말 무궁무진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또 무궁무진한 시세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